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의 경우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꿰부수고 당당히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이긴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이건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강부터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면 아스날은 꼭 챔스 경기를 앞두고 치른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는 점입니다. PSV와의 1, 2차전을 치르기 전 일정이었던 27라운드 노팅엄전과 28라운드 맨유전 모두 무승부가 나왔었고 8강에서 레알을 만났을 때에도 31라운드 에버튼전과 32라운드 브렌트포드전 모두 무승부였죠. 이번에 4강에서 파리와의 경기를 앞두고도 또다시 무승부가 나왔는데 이거 아스날로서는 과연 좋은 징조일까요? 파리 생제르맹은 8강에서 빌라를 상대로 정말 탈락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1차전 홈에서 3대1로 이기고 2차전 빌라 원정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합계 스코어 5대1로 리드해야 하던 경기에서 3골을 연이어 실점하면서 5대4까지 추격을 허용했었거든요. 이날 경기 분위기상으론 빌라가 만약 한 골만 더 넣고 통정을 만들었다면 저는 4강에 올라오는 팀은 파리가 아닌 빌라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리는 4강 진출 이후 리그 3경기 일정을 치렀고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직전 니스와의 홈경기에서 기록한 패배는 치명적인 것이 파리는 리그왕 무패 우승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그 4경기를 남기고 무패 우승이 깨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겠죠. 파리는 진작에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음에도 직전 니스전에서 풀전력으로 나섰던 이유는 바로 무패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텐데 아무튼 로테이션 실패와 무패 우승 실패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고만 파리입니다. 앞서 아스날이 디펜딩 챔피언을 꺾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면 지난 21-22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디펜딩 챔피언 첼시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22-23 시즌 맨시티는 디펜딩 챔피언 레알을 꺾고 또 우승을 했고 또 그 다음 시즌인 23-24 시즌 레알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4-25 시즌 현재 디펜딩 챔피언 레알을 꺾은 아스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스날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파리는 풀 전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반면 아스날은 부상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지난 8강에선 데클란 라이스가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영웅이 되어줄까요? 아스날이 레알을 꺾은 이상 저는 이제 챔스 울렁증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전은 홈팀 아스날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아스날 파리보다 하루 더 쉬고 챔스 일정을 치르는 것은 바르샤로서는 천만 다행인 부분이 직전 코파델레이 결승전 엘클라시코 일정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바르샤는 연장전 혈투 끝에 쿤데의 멋진 중거리 슛 결승골로 우승에 성공하며 트래블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인테르의 경우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밀라노 더비에서 0대3 대패를 기록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그 다음 로마와의 리그 34라운드 일정에서도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리그 우승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1위 나폴리와 승점 3점 차로 벌어졌고 나폴리는 남은 일정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근 실수 없는 타이트한 일정 덕분에 인테르는 트래블 기회에서 3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을 보고 바르샤의 챔스 일정이 우려되었던 것이 한지 플릭 감독이 로테이션을 거의 안 하는 감독이라는 점과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8강 일정이 겹쳤던 리그 경기력을 생각해보면 연장전까지 치르고 온 이후 인테르와의 4강 1차전에서 체력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코파델레이에서 짜릿한 역전승으로 우승했기 때문에 도파민이 빵빵 터지면서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인테르 역시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과 리그 우승 경쟁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1차전은 바르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며 인테르는 최근 공식전 3연패 기간 동안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심각한 득점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라우타로가 지난 8강전에 이어 다시 한번 영웅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를 갖기에 최근 3경기 폼이 너무나도 좋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바르샤는 레반도프스키와 발데가 1차전에도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발데의 공백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대체 자원인 뉴스 출신의 마르틴은 확실히 패스 선택지나 파이널 지형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은 제가 지난 코파델레이 결승전 분석에서도 얘기했듯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닌 것이, 페란 토레스가 적은 출전 시간에도 이번 시즌 18골을 기록하면서 정말 가성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엘클라시코에서도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바르샤 우승에 크게 일조했어요. 특히 그 동점골 장면을 보면 터치 한 번으로 쿠르투아 골키퍼와 리비거를 완전히 농락해버렸는데, 이런 득점은 공격수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려줄 수 있는 멋진 득점이었다고